블라인드 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두 분 소개합니다. 체코듀오 나왔습니다. 주식회사 플래처 김덕구 대표, JNC 투자자문 소재민 대표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그럼 바로 종목 들어가 보겠습니다. 소재민 대표 어떤 종목 준비했을까요? 블라인드 공개해 주세요. 상승 시그널 포착 이 종목 출발 준비 완료. 어떤 종목일까요? 블라인드 오픈. TYM. 좀 채팅창에도 뭐 하나 시스템 좋았다 이런 얘기 있는데 제2 하나 시스템 TYM 제2가 네,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가능하죠. 자신 있게 예. 가겠습니다. 예. 네, TYM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자, TIM 되게 이 종목도 아마 낯선 분들이 좀 많으시죠. 옛날에 뭐 농슬라다 막 이래가지고 주목을 맞아요. 받았다가 사실 최근에는 TYM이 뭐지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자,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로서 움직임을 좀 보여주게 됩니다. 뭐 그 안에서 뭐 대장격인 움직이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겠지만 또 제가 겹테마를 좋아하기 때문에 자, 현재 지금 시장의 이슈다라고 생각해 볼 만한 걸 떠올려 보면은 이번에 FOMC 회의도 끝났죠. 예. 금리 인하에 대한 이슈도 마땅치 않아요. 뭐 중간중간 뭐 경제 지표나 이런 거를 통해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생길 수는 있다. 뭐 이런 건 나올 수 있어도 마땅한 시장의 메인 이슈라고 불릴 만한 게 없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지금 시장 이슈가 공백인 상황에서 시장에 기대감을 심어줄 수 있는 이슈가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 우크라이나 종전 여기에 대한 이슈들이 이제 연말부터 연초까지 뜨문뜨문 등장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자, 그런 관점에서 보면 TYM 매력이 올라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차라리 우크라이나 재건을 보면 더 강한 종목도 많을 텐데 왜 굳이 TYM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일단 TYM 같은 경우는 북미 시장에 진출을 해서 점유율을 좀 많이 확대를 하고 있어요. 최근에 조지아 공장까지 좀 증설에 성공을 하면서 관세 회피 이것도 관세에 대한 리스크도 줄여놓은 상태거든요. 자, 그리고 TYM이 시장에서 주목받았던 가장 큰 이유, 농슬라라고 불렸던 이유, 이거는 그 트랙터 여기 농업 기구에다가 자율주행이라던가 첨단 기술을 접목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했기 때문에 농슬라라고 불린 거거든요. 로보택시가 상용화 된다. 로보택시 자율주행 관련 기술들이 시장에 주목을 받게 된다라고 했을 때 마찬가지로 TIM 같은 경우는 농기계 자율주행 첨단 기술 이런 쪽이기 때문에 자율주행 이슈가 돌 때도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개선되는 실적 그리고 추가적으로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 그리고 자율주행 이슈까지 섞인다라고 했을 때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좀 아직 시장에 관심이 없을 때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TIM 같은 경우는 차트적으로 봐도 진짜 엄청 긴 시간 동안 좀 바닥에서 횡보를 하면서 천천히 고점을 올려가고 있거든요. 근데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2023년부터 현재까지 주봉상 241선에 제대로 돌파하고 안착한 적이 없어요. 그러다가 이번에 겨우 지금 돌파에 성공한 거거든요. 거의 한 2, 3년 만에 돌파하는 자리인 만큼 이 자리에서 이 종목이 좀 위로 치고 간다라고 했을 때는 위로 정말 좀 크게 열려갈 수 있는 안정적으로 우상향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매수는 그냥 현가부터 한 6,150원 정도까지 나눠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기 목표가는 좀 소심한 목표가는 7,000원, 길게 보면 8,000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는 5,800원 이탈했을 때는 아무래도 시장이 좀 더 매력적인 종목들이 늘어나 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5,800원 이탈했을 때는 비중 축소 이렇게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가격 전략 두 개 다 들어봤습니다. 자, TYM이었고요. 자, 이어서 김덕구 대표 어떤 종목 준비했을까요? 블라인드 공개해 주세요. 실적 개선 기대, 실적이군요. 이 종목 재평가 국면 진입. 자, 바로 가보겠습니다. 블라인드 오픈. 조선선제. 여기가 말 그대로 조선도 있는데 또 뭐 있잖아요. 농장이죠? 건설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조선선제를 이제 상반기에도 한번 가져왔었는데 하반기에 다시 가져온 이유는 일단 우리가 이제 경기 확장 국면이 되면은 보통 산업 활성화가 되기 시작하고요. 여기에 이제 많은 이제 용접 자재들 굉장히 많이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3분기 같은 경우에도 사실 매출이나 영업이익 부분이 좀 다소 부진하게 나왔습니다. 원인은 뭐 미국의 관세 영향이 나오다 보니까 뭐 산업 공작 기계들을 이제 가동하는데 좀 제한들이 많았었고. 자동차 산업 같은 경우에도 이제 생산 수요에 대한 이제 급감을 좀 대비를 하다 보니까 충격이 좀 일시 오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조선선제는 이제 내수 비중이 굉장히 높은 기업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수출업이 좀 활황이 됐을 때 기대가 되고 건설업종, 조선업종이 활성화됐을 때 이제 기대를 많이 받는 종목인데요. 특히나 이제 최근에는 이제 반도체 그리고 이제 자동차 업종까지도 이제 용접 기술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산업 활성화 부분에서는 충분히 매력적이다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조선선제는 뭐 늘 강조드렸지만은 부채 비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5% 정도밖에 되지 않는 적은 부채 비율과 그리고 탄탄한 펀더멘탈 더불어서 PBR이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사실 1년에 주가가 거의 변동이 없다가 항상 1년에 이제 이슈가 나오면 이제 주가가 많이 움직이는데 보통은 이제 건설주 이슈로 가게 되면은 이제 주택 공급 관련된 이제 정책 모멘텀으로 많이 움직이게 되고요. 내년 실적 모멘텀을 기대를 해본다라면은 마스가 협력을 통한 선박 수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선박 신조선 발주 물량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급감을 했다고 해요. 근데 반면에 올해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조선 선박 수주율이 이제 점유율이 굉장히 많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중국 수주 점유율이 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는 조선 선제 실적도 충분히 기대된다 말씀드리겠고요. 일단 목표 주가는 11만 2천 원 제가 좀 보수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손절가 9만 2천 원으로 시장 대비했을 때 양호한 실적을 내고 있기 때문에 뭐 큰 비중보다는 보호주, 방어주, 가치주로서 적은 비중으로 접근하시는 걸 권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조선선제 이야기 들어봤고요. 자, 이제 그러면 어떤 전략을 펼쳐봐야 할지. 전략이 제일 중요합니다, 요새. 자, 소재미 대표 어떤 전략 갖고 왔을지 블라인드 공개해 주세요. 최고의 투자 전략은 바로 이거다.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블라인드 오픈. 기다림. 매수를 기다리자? 매수를 기다리든 매도를 기다리든 이 포인트들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제가 지난주에도 아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을 거예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4,150포인트에서 4,200포인트 여기가 저항이라서 여기 오면 매수보단 매도를 해야 된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실제 그 자리부터 오늘 좀 낙폭을 보여줬죠. 지금 시장 당일 등락폭 오늘 좀 좋아 보인다고 앞으로 좋겠지? 뭐 이번에 돌파할 거야? 뭐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매수를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또 떨어진다고 그냥 단순하게 어디서 많이 봤는데 떨어지면 기회라더라. 이런 생각으로 또 섣불리 매수하시는 것도 애매하거든요. 당일 등락폭에 여러분들이 그냥 휘둘리지 마시고 딱 기준점을 잡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이번 주 같은 경우는 고용지표, 소비자물가지수, 굵직한 인플레이션 지표도 발표가 되고요. 추가적으로 일본 또 유럽 통화정책 또한 발표가 됩니다. 네, 굵직한 이슈들이 많은 상황에서 이번에 이게 다 잘 풀리면 뭐 저항 뚫겠죠. 그러면 다 잘 풀리는 거 보고 저항 뚫은 거 본 다음에 매수를 하던가 그게 아니면 제가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는 핵심 지지선 일단 첫 번째로 핵심 지지선이라고 한다면 코스피 4,020포인트 그리고 코스닥은 한 910포인트 이 두 포인트거든요. 여기 오기 전까지는 하락은 기회다 이런 생각하면서 생각 없이 매수하기보다는 이 자리 기다렸다 매수한다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하시거나 그게 아니면 아예 그냥 시장 지수 추종하는 종목들 있죠. 반도체, 2차전지, 제약바이오, 굵직한 얘들. 그런 얘들을 아까 말한 이 4,020포인트, 910포인트까지 나눠서 분할 매수하겠다라는 생각으로 당장 수익을 얻겠다라는 보단 준비하는 느낌으로 접근하시면 시장 빠져도 안정적으로 대응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제일 중요하네요. 매수를 하더라도 하단은 현재 4,020, 코스닥은 910포인트를 일단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김덕호 대표 어떤 전략 갖고 왔을지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블라인드 오픈! 지금 시장에서 유효한 투자 전략은 바로 이거다. 바로 가보겠습니다. 사자성어 오픈. 견벽청약. 네, 벽을 견고하게 만들고 들판에 있는 수확물을 빨리 거두자라는 뜻입니다. 그만큼 이제 이게 이제 조조가 서주를 치려고 할 때 서욱이 서주가 지금 준비가 잘 됐기 때문에 지금 함부로 공격하는 건 위험하다라는 얘기에서 나왔던 용어입니다. 그만큼 이제 지금 시장이 4,000P에서 계속 이제 방어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도 시장이 계속 이제 이 내년도에 대한 기대감들이 살아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다만 여기서 이제 외국인 기관의 수급이 좀 많이 조정이 나오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좀 우려를 하시는 것 같아요. 이럴 때는 뭐 대형 기술주가 좀 차익 나온 거에 대비했을 때 오히려 가치주 순환매가 좀 일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려할 사항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다음 주 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에 이제 예정이 되어 있는 일본 금융정책 결정회의에서 엔캐리가 만약에 종식이 되는 영향이 크다라고 한다면은 어떤 종목이든 어떤 섹터든 사실 이제 국내 시장이 이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일단 단일 섹터 혹은 이제 단일 종목에 대한 비중이 너무 커지게 되는 것은 조금 경계를 하실 필요가 있고요. 특히나 이제 수급 기반 중장기 분할 매수는 여전히 유효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한 마음에 매수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나누어서 사실 때가 오히려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빠질 때 저가에 살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진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은 이제 연말까지 한 2주 조금 더 남은 시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전략까지 모두 들어보면서 오늘 블라인드 뷰는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견벽청약 그리고 기다림. 일단은 뭐 4,000 이상에서의 포인트들 우리가 이제 더 빠지는지 더 올라갈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기다림이 필요하다라고 우리가 의견을 좀 동일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블라인드 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